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5개월 후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2020년 6월 8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 후인 2020년 11월 3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공화당에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에 맞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언론기관 또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42% 정도, 그에 반하여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한 4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현직 대통령보다 한 7%포인트 정도 앞서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4년 전인 2016년도에 치러졌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당시에 트럼프 후보에 비하여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고는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는 있지만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에 관하여는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인물인지, 또 최근에 그 플로이드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그런 대응 조치들이 어떠한 이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트럼프 현직 대통령에 관하여는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그에 맞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트럼프 현직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에 어떤 인물이 5개월 후인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테쿰새의 저주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이제 생애에 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테쿰새의 저주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쿰새의 저주라는 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20년 간격으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를 칭하는 겁니다. 테쿰새의 저주. 그래서 테쿰새의 저주는 지금부터 한 200년 가까이 전에 1812년에 미국에서 미영전쟁, 또 영미전쟁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그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1812년 6월에 발발이 됐었는데요. 그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기보다는 영국 편을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항에 입항해가지고 미국 개척의 역사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인디언들은 그 신대륙에 도착한 그 영국의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고 농사 기법이나 추위에 대응하는 그 테크닉, 노하우 여러 가지를 다 친절하게 전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대륙에 도착한 그 식민지인들은 일종의 배은망덕 비슷하게 그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에 대해서 박해, 핍박을 가하는 뭐 이런 미국의 개척 시대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미국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미영 전쟁 때는 미국 편이 아닌 영국 편에 가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영 전쟁은 한쪽은 미국이고 다른 한쪽은 영국과 인디언들의 연합군 형태가 되는데요. 치열하게 미영 전쟁이 이제 치러지는데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영 전쟁이 발발한 시점은 지금부터 208년 전인 1812년인데요. 발발 이듬해인 1813년 10월에 미국이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입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라는 미국의 총사령관이 있었었고 그에 반대되는 이제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 중에서 인디언의 이제 추장이 인디언 시오니족의 추장 테쿰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쿰세라는 인물은 그 인디언 시오니족의 추장으로서 엄청나게 무공이 출중한 그 뛰어난 그 영웅적 그 추앙을 받는 인디언의 추장이었었는데요. 미국의 그 화력 앞에서는 결국은 그러게 뛰어난 추장도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헨리 해리슨으로부터 그 총을 맞고 사망한 그 시오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남기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저주의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테쿰세라는 그 추장이 죽으면서 자신을 사살했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향해서 그러한 저주의 말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테쿰세가 남긴 저주라 해서 명칭이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다시 이제 테쿰세의 저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의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할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테쿰세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20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테쿰세의 저주로 인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20년 연속으로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한 사건, 이게 테쿰세의 저주인데요. 그 첫 번째 저주의 당사자가 바로 미국의 그 총사령관을 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7명 연속 20년 간격으로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주를 퍼본 그 시점이 1813년 10월입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나서 그 미국의 총사령관을 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1840년에
1840년. 그럼 1840년이면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났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4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즉 1840년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당선된 인물이 27년 전인 1813년에 쇼니족의 주장 태꿈새를 사살했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요. 1840년에 그 해리슨이 미국의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841년에 그 해리슨이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때 취임식 날짜가 1841년 3월 4일. 요즘은 미국의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하는데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1월 20일에 취임하는데 그 당시 과거 근대에는 1841년 당시에는 3월 4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해리슨이 1841년 3월 4일에 미국의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를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굉장히 연설들을 잘하고 특히 제16대 미국 대통령을 했던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게티스버그 연설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즉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게티스버그 연설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인데요. 그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연설을 정말 즐겨 했고 연설을 재밌게 했고 또 연설 시간도 길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보다는 한 22년이 앞선 1841년 3월 4일에 윌리엄 헨리 해리슨 미국의 제9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그 해리슨이 취임사를 1시간 40분, 100분 동안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렸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거의 폭우 비슷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인데 비옷도 입지 않고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양복 정장을 입고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연설문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왜 그렇게 취임사를 장시간 낭독을 했냐면 그 당시에 해리슨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나이가 만으로 69세, 만 69세 고령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역대 미국 제9대 대통령 해리슨인데요. 그 당시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으로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 겁니다. 만 69세. 그 기록을 깬 분이 1980년에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이 그 기록을 깨게 됩니다. 그 기록을 한 1년 정도 이제 깨게 되는데요. 그 레이건 대통령의 기록을 또다시 깬 분이 지금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여하튼 그 당시 1841년 3월 4일에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해리슨 대통령은 자신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취임자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답니다.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이제 호기를 부린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27년 전에 미영전쟁 때 그 미국 승리를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독립전쟁의 영웅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1789년부터 1797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했고 지금 1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 영웅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의 총사령관, 그 사람이 나중에 1953년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영웅이었었죠. 그런 식으로 전쟁 영웅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많이 했었는데
이 해리슨 제9대 대통령 역시 미영 전쟁의 영웅이다 보니까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27년 전에 전쟁 영웅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정도는 장대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만 68에서 69세 사이 정도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만 68세 정도 나이에 이렇게 취임하긴 하지만 나는 미국의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렇게 강골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과시 쇼잉하는 차원에서 비가 장대비가 내리는데도 비옷을 입지 않고 우산도 안 쓰고 이렇게 취임사를 100분 동안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급성 폐렴에 걸립니다. 급성 폐렴에.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상에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인 1841년 4월 4일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태꿈새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가 태꿈새를 죽이어가지고 태꿈새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바로 또 미영 전쟁의 영웅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그 태꿈새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841년 4월 4일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 그러니까 첫 번째 저주 대상자인 해리슨은 병사를 하는 겁니다. 병으로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 대상자가 누구냐? 20년 주기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60년에 당선됩니다. 20년 주기설로 1860년에 당선이 되는데 1860년 역시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6자, 즉 짝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누굽니까? 어떤 대통령이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0년에 초선이 되고 1864년에 재선이 되고 1865년 4월 15일에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총을 맞고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저주의 적용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살, 병사가 아니라 암살을 당합니다. 참 세상에 운명이라는 게 그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기 2년 전인 1863년에 게티스버그 연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남북 분리를 막고 남북이 이렇게 별도 나라로 분리되는 걸 막고 하나의 통일국가 비슷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던 위대한 대통령, 지금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그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1865년 4월 15일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범의 총을 맞고 이제 사망을 해버리는 정말 불행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암살되기 딱 6일 전, 그러니까 1865년 4월 9일 날 남부군이 북부군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부는 노예 해방을 반대했고 북부는 노예 해방을 찬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남북전쟁의 중심에서 남북 분리를 막고 남북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그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분이 제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인데 그 전쟁의 격동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 그러니까 남부군의 사령관이 북부군의 사령관한테 항복을 한 날짜가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링컨 대통령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일 후인 4월 15일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남부 지지자로부터 총을 맞고 그 포드 극장의 영국 배우이기도 했던 그 암살범으로부터 남부 지지자인 그 암살범으로부터 총을 맞고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부군이 항복을 선언한 지 딱 6일 됐던 시점에 4월 15일에 총을 맞고 다음 날인 이제 4월 16일 날 이제 새벽에 사망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됐는데요. 여하튼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 적용 대상자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20년이 지납니다. 20년 주기설입니다. 그래서 1880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가필드. 그러니까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이나 1860년에 당선된 링컨이나 그 다음에 1880년에 당선되는 가필드 대통령이나 다 공화당 계열입니다. 공화당. 그 첫 번째 적용 대상자인 그 해리스는 휘그당이라고 하는데 휘그당이 나중에 공화당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휘그당이 공화당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20년 주기로 1회 자릿수가 0으로 시작되는 연도 또 10회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들이 20년 주기로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 대상자가 1880년에 당선된 갓필드 대통령인데요. 거기는 대통령을 한 6개월 정도 한 상태에서 또 총을 맞고 사망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야 1860년에 당선되고 61년부터 임기를 시작해가지고 임기를 재선 임기가 시작되고 한 석 달 정도 된 시점에서 사망했으니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을 한 4년 3개월 정도는 한 거죠. 그런데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는 세 번째 적용 대상자인데 거기는 대통령 임기를 6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납니다. 계속 20년 주기설입니다. 그래서 1900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또 공화당 출신의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1896년에 초선이 되고 1900년에 재선이 됩니다. 1900년, 이제 20세기가 시작이 되는 1900년에 재선된 맥킨리 대통령이 이제 또 암살이 됩니다. 거기도 대통령에 재선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니까 그 맥킨리 대통령도 결국은 대통령을 한 4년 반 정도밖에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맥킨리 관련해 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7대6 최고봉 중에 하나가 지금은 디날리 봉이라고 하는데요. 그 7대6 최고봉 중에 하나가 북아메리카 최고봉이 디날리 봉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봉우리인데요. 해발 6,193m, 해발 6,193m의 디날리 봉. 그게 예전에는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맥킨리 봉으로 칭해졌었습니다. 왜 맥킨리 봉이었냐면 그 알래스카에 있는 북아메리카 최고봉이 발견된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바로 이 맥킨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용어인 디날리로 봉우리 명칭을 정하자고 했는데 미국 본토에서는 현직 대통령 이름인 맥킨리로 봉우리 명칭을 정하자 해가지고 맥킨리 봉이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44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디날리 봉으로 명칭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북미 최고봉 명칭이 디날리 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킨리 대통령이 이제 네 번째 저주의 대상자인데 그분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1920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딩 대통령입니다. 하딩 대통령도 역시나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분 대통령은 한 2년 남짓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1920년에 당선되고 1921년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1923년 무렵 그 무렵에 그 지방 정치 이런 연설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몸이 굉장히 쇠약하니까 좀 쉬라고 했는데 자신의 당인 공화당의 이런 의원들이 차기 대권에 재선되려면은 지방 순회 연설회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순회 연설을 하다가 미국의 서북부에 있는 그 워싱턴 주라고 있죠.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인 거고 워싱턴 주는 미국의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명한 그 시애틀이죠. 거기에 스타벅스 커피가 태동이 됐는데요. 하여튼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 주에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그 하딩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급히
열차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호텔에 투숙을 해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그분의 병사를 하는 거죠. 병으로 죽는 거죠. 암살이 아니라 병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하딩 대통령이 1920년에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20년 주기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5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바로 하딩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누구냐? 20년이 지난 1940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했습니다. 4번. 초선된 연도가 1932년, 그 다음에 재선된 연도가 1936년, 3선된 연도가 1940년, 4선된 연도가 1944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940년, 그 태쿰새의 주기 20년설에 맞추면은 1940년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된 연도입니다. 그래서 1944년에 재선 4선이 되고 45년도에 이제 4선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1945년 4월 12일 날 뇌일혈로 사망을 합니다. 뇌일혈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의 운명일 수도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사실상 승리로 이끌었죠. 2차 세계대전 아시지 않습니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2차 세계대전을 한 6년 정도를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승리를 눈앞에 두고 1945년 4월 12일에 뇌일혈로 일종의 뇌출혈입니다.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8일 후인 4월 30일에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제 히틀러가 독일이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다라고 감지한 히틀러가 독일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지하에 있는 벙커에서 권총 자살을 하게 되는 게 4월 30일인데 그보다 18일 전인 4월 1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뇌일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그 승리의 영광을 만끽할 날을 목전에 두고 사망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자살하고 5월 8일 날 독일이 연합군에 이제 항복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끝났고 일본은 태평양 전선에서 계속 버티니까 8월 6일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로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태평양 전선도 이제 미국이 이겨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최종적으로 끝났었지 않습니까? 그 격동의 시기를 보냈던 미국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일혈로 사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을 지금은 헌법상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4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사항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관행상으로는 2번밖에 못했는데 헌법에는 명문 조항이 2번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왜 관행상은 2번을 할 수 있었냐면 2번만 했었냐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선언이 되고 13년이 지난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대통령 4년 임기를 2번만 하고 국민이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라는 일념하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거죠. 그래서 그게 모범, 타의 모범이 돼가지고 대통령은 미국은 2번밖에 못하는 게 관행이었었는데 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관행이었는데 그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관행을 깨가지고 4번이나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트루만 대통령 당시에 1951년에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죠. 1951년에는 아예 헌법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2번밖에 할 수 없다라고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헌법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임기 그 연임에 관한 조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원, 하원을 통과한다 해서 그 헌법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그 조항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헌법이 개정되거나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중요한 그 특별 결의 요건이 있어야 되듯이 미국의 대통령 연임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의 연방 상하 의원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각 주의 비준이 있어야 됩니다. 50개 주 각 주의 비준이 있어야 되는데 각 주의 4분의 3 이상, 즉 각 주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즉 75% 이상에 해당되는 주에서 그것을 다 비준을 해줘야만이 그 대통령 연임 제한에 관한 그 조항이 헌법이 개정이 될 수 있는,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그렇게 연방의회를 통과했는데 각 주가 순차적으로 수정의 비준을 했는데 그 1951년, 즉 만 4년이 지나서야 네바다주에서 딱 그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 즉 75% 이상에 해당되는 요건을 딱 이제 통과를 시가 된 겁니다. 네바다주가 1951년에 승인함으로써 딱 그 4분의 3 이상, 50개 주의 4분의 3, 즉 75% 이상에 해당되는 주가 승인하는 그게 요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51년부터는 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을 한 번,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하고 연임은 한 번밖에 못하니까 총 2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년 임기의 대통령 2번이니까 총 8년밖에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1951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당시에 헌법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6번째 저주의 대상자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60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7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7명의 연속적으로 20년 간격으로 7명 연속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하는데요. 첫 번째 저주 대상부터 5번째 저주 대상까지는 다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에 반해서 6번째인 루즈벨트나 7번째인 존 F 케네디는 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1960년에 당선됐으니까 61년 1월 20일에 취임합니다. 존 F 케네디 당시에는 1월 20일 날 취임이 됐습니다. 1월 20일에 취임하고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범에 총을 맞고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한 2년 9개월 정도, 아니 2년 10개월 정도 한 거죠. 2년 10개월 정도 한 상태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존슨 대통령이 출마해서 다시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부터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20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한 사건, 그게 바로 테쿰스 저주와 관련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이 또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0년 주기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분은 누구냐? 1848년에 당선됐던 테일러 대통령입니다. 테일러 대통령은 20년 주기설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좀 과식을 해가지고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좀 과식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무슨 체리라는 과일인가 과식을 해가지고 식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테일러 대통령인데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5번째 대통령인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워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총 8명인데 테일러 대통령은 20년 주기설에 벗어나 있으니까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없고 나머지 7명만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가지고 1980년에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은 처음 저주 대상자인 해리슨 대통령보다 140년 후에 당선된 대통령인 거죠.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인데 이분은 그 140년 전에 당선됐던 해리슨 대통령의 최고령 취임 기록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었고 또 미국 영화 배우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만 69세에 취임을 함으로써 140년 전에 취임했던 해리슨의 그 최고령 취임 기록을 깨게 되는 겁니다. 몇 개월 차이로.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81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1981년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맞았는데 그 방탄차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가 총 암살범에 총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방탄차와 차 벽에 차 문에 튕겨가지고 나온 총알을 맞았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니라 방탄차에 들어가던 레이건이 방탄차 문에 튕겨서 나온 총알을 맞아가지고 가슴을 다쳤는데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후송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총은 맞았지만은 살아났다. 그래서 태권도 저주에서 풀려난 첫 번째 대통령이다라는 또 이제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라는 게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근처에 병원이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후송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살아났다. 또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총알 제거 수술을 적기에 신속하게 해가지고 살아났다. 뭐 이런 설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을 이제 81년부터 이제 8년 동안 하고, 이분이 89년 초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5년 후인 1995년에 알츠하이머라는 일종의 치매에 걸리다가 투병 생활을 이제 꽤 많이 했었죠. 알츠하이머에 걸린 게 1994년에 걸렸는데 대통령을 89년에 퇴임하고 5년 후인 94년에 알츠하이머가 발병이 됐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4년에 만 93세의 나이로, 그 당시에 역대 대통령 출신 중에 최고령인 만 93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의 후임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부자가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의 후임인데,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89년 초부터 93년 초까지 대통령 4년 임기를 한 번밖에 못 했는데요.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지금부터 2년 전인 2018년도에 만 94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만 94세의 나이.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이었던 사람이, 그당 레이건이 원래 만 93세까지 사셨는데 그 기록을 깨신 분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만 94세의 나이로 2018년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레이건이 태권도 저주에서 풀려난 첫 번째 대상이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0년, 새천년이죠. 새천년, 2000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2001년도에 취임하고 취임한 지 한 8달 됐는데 9.11 테러가 발생이 된 거죠. 9.11 테러. 그리고 그 다음에 2002년 그 무렵에 그 프레첼이라는 과자를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의식불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어디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괴한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 전방 30m 지점에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불발탄이었습니다. 만약에 30m 전방 거리가 멀긴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은 뭐 신물에 빠져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재수가 없었으면 그 30m 전방에 투하된 수류탄이 터져버렸다면 거리가 멀긴 해도 재수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불발탄이어서 아들 부시 대통령도 결국은
프레칠이라는 과자로 인한 의식불명 사건, 수류탄 투척 불발 사건 이런 게 있었긴 했지만 죽진 않았다. 임기를 못 채우고 죽지는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태권도의 저주에서 풀려난 두 번째 케이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가 바로 태권도의 저주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제 연도입니다. 자, 2020년입니다. 아들 부시가 당선된 2000년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올해가 2020년 태권도의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태권도의 저주의 주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왜냐? 2020년이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2로 끝났지 않습니까? 2이지 않습니까? 2. 그래서 태권도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인 거죠. 그래서 올해 11월 3일에 공화당 후보인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이 당선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누가 당선되든 간에 태권도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되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더 의문인 게 지금부터 4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가 그때 취임할 때 연세가 취임은 2017년 1월 20일에 했습니다. 2017년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연령이 만 70세 7개월이었습니다. 만 70세 7개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 1월 20일에 이제 누가 취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트럼프가 취임한다면 만 74세 7개월이 되겠죠. 만 74세 7개월. 그런데 만약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취임한다면 만 78세 2개월이 됩니다. 만 78세.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기록을 깨게 되는 거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한다면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될 텐데 만 78세 2개월 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취임하는 겁니다. 왜냐? 조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 생입니다. 1942년 11월 20일 생이니까 내년 즉 2021년 1월 20일에 취임한다면 만 78세 2개월이 된 시점에서 취임하기 때문에 4년 전에 트럼프가 경신했던 최고령 취임 연령을 경신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이다 보니까 꼭 암살이 아니더라도 고령이다 보니까 병으로 인해 가지고 노안으로 인해 가지고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올해 태권도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되는 그 두 분 중에 어떤 분은 두 분 중 어떤 분이 당선될 텐데 임기를 제대로 채우실 수 있을지 꼭 암살이 아니더라도 고령인 상태에서 노안으로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할 수도 있지